안녕하세요. 10차시는 여러분 공부하기 좀 지겨울 것 같아서 게임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돼서 모여봐요 짐승의 숲이라는 게임을 저와 함께 할 겁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생각하지 않으시면 될 거예요.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무인도에서 낚시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주인공은 열심히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낚시하는 강을 지나가는 초등학생 햄스터를 발견했어요. 얘야 어디 가니? 학교요. 그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 낚시터 앞에는 작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는 회사원 양이 살고 있었어요. 양은 아침이 돼서 출근을 하러 문 밖으로 나갔고 주인공과 짧은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지금 양도 좀 표정이 안 좋아 보이죠? 자, 그러다 고기를 한참 잡고 있는데 이 집에서 창문이 열리더니 할머니 양이 낚시를 하는 주인공을 지켜봤어요. 자, 그리고 열심히 낚시를 한 주인공은 이제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주인공은 열심히 낚시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 9시쯤 되자 양이 문 밖으로 나가서 출근을 하러 주인공을 지나갔고요. 10시 반쯤 초등학생 햄스터는 학교를 가는지 주인공 쪽으로 지나갔어요. 햄스터야, 너 지금 학교 가니? 네. 그리고 또 어제와 같이 창문이 열리더니 할머니 양이 주인공을 쳐다봤어요. 오늘은 할머니 양이 주인공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낚시는 잘 돼가나? 물고기는 잘 잡히나요? 주인공은 잡은 물고기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지 고개를 쭉 내밀었어요.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서 주인공이 이리 와서 보셔도 돼요. 내려오세요. 라고 하자 할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난 나갈 수 없다네 라고 얘기를 하고 창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자, 그날 낚시를 끝내고 마을회관으로 주인공이 가고 있는데 우연히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자, 경찰관이 주인공에게 안부를 물었는데 이때 주인공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시고 생각이 끝난 사람은 영상을 이어서 볼게요. 자, 우선 초등학생 햄스터부터 알아볼까요? 초등학생 햄스터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옷을 계절에 맞지 않게 입었고 또 학교도 늦게 가고 있었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걱정해야 할까요? 아동기 안전사고 중에 하나인 방임행위를 걱정해야겠습니다. 방임행위는 아동학대에 속해요. 초등학생인 이 햄스터를 지금 머리도 잘 잘라주지 않고 옷도 계절에 맞게 입혀주지 않았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를 방임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은 경찰관에게 초등학생 햄스터를 만난 이야기를 해줬어요. 진지하게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경찰관은 조사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자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고했던 사실은 꼭 비밀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학대의 신고를 받은 경우 부모가 그 신고자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안갚음하려는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편견인데 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도 우리보다 좀 나이 많은 어른들 세대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를 보더라도 이게 훈육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경찰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신고해줘서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도 보신 게 있을까요? 자, 주인공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이 할머니 양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노년기에는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게 학대와 사기가 있어요. 이 노인분들이 치매에 걸리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면 자녀들이 24시간 내내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을 가진 자녀는 보통 자신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도 돌보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 여유도 없고 심리적으로 힘들기도 해요. 그때 생기는 부양의 부담감이 안 좋은 방식으로 표현돼서 자신의 그 부모님, 노년기에 있는 부모님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이제 은퇴를 하고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인지적인 능력에서 좀 부족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자신을 부양하거나 자신을 간호해주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은퇴 전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서 심리적인 외로움도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금융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간간히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노인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또는 은퇴 자금을 사기당했다 이런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령화 사회인 지금 이러한 사회 문제는 더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경찰에 바로 신고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지역사회복지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에서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가듯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요양시설을 아침에 또는 저녁에 다니도록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아침이나 저녁에 노란 버스 요양원 이렇게 써있는 그 노란 버스를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는 요양소고요. 자,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 수에 비해서 요양시설의 수가 많지 않아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노인복지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얼마나 더 지원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차 시에 이어서 신생아, 유아,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동기와 노년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성인기와 청소년기 안전사고는 제가 온라인 강의로는 배우지 않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가 걸립니다. 드라마랑 만화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리면서 수업 진행할 텐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계약하고 나서 배우도록 하고요. 대신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편적으로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은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울증,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그리고 가족 해체, 외상 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왜 이런 걸 당연하게 배우지?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닥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지원을 받는 걸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회피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족 해체 같은 경우를 볼게요. 청소년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지만 청소년기 이전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그러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추상적 사고가 아직 부족하죠.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큰 스트레스가 심한 문제는 나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겠지. 내 잘못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걸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벌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크면 현장에서 더 큰 문제로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상황을 겪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은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이걸 풀어야겠구나 라고 인정해야 돼요. 문제 자체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사회적 지원을 받는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5가지 경우에서 우울증은 우리가 많이 겪는 일이죠. 그래서 요거 잠깐 더 이야기할게요. 우울증은요, 가벼운 우울증까지 포함하면 인류의 60%가 겪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감기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우울증은요, 특히 청소년기에 잘 걸리는데 호르몬이 불균형하면 이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 자체가 이상이 생겨서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걸리기도 해요. 정약용도 우울증이었고요. 많은 위인들, 그리고 지금 많이 성공한 사람들도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걸리냐면 용감한 사람들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화가 있다던가 아니면 내 상황이 불만족스러울 때 이 화를요 다른 사람에게 풀지 않아요. 내가 안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품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은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 주의사항만 기억해 주세요. 이걸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무기력감에 이어서 자해를 하거나 더 심해지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무기력증이 좀 심하다, 오래되었다. 그러면 꼭 주변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 혹시 무기력해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우울해하던 친구가 있다면 꼭 모른 척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랄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굉장히 짧죠? 자, 왜냐하면 과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요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가족안전 단원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빼고요.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어떤 문제를 낼지 과제 게시판에 댓글로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공지사항의 참고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과제 게시판에 예시 문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문제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했어요.